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은순의 모둠의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탐구 문제를 여기서 정했어요. 탐구 문제를 정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였죠,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 알아보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문제 정하기. 세 번째, 탐구 문제 점검하기. 여기까지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탐구 문제를 정해보았고요. 자, 잠시. 다음으로 두 번째 여러분이 뭘 했죠? 탐구 계획 세우기를 했었죠. 자, 탐구 계획 세우기에서는 여러분이 3단계에 걸쳐서 또 뭘 했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탐구 문제 해결 방법 정하기. 이 친구가 서로 논의했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정했으면 이제 탐구 계획을 세우고요. 세 번째, 탐구 계획을 발표하기입니다. 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탐구 계획을 세웠으면 탐구를 실행했지요. 탐구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뭐 크게 4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뭘 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점검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선 방법을 찾고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네 번째, 완성이 됐다면 탐구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4가지가 탐구 실행 단계에서 해야 했던 4가지였죠. 우리 친구들 기억에 의하면. 그 다음 탐구 결과 발표하기 단계에서 여러분이 3가지가 있었죠. 결과를 발표할 때는 첫째, 발표 방법을 정했고요. 둘째,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셋째, 탐구 결과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실행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까지 탐구를 잘 해보았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익힌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해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지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공책 같은데 정리해둬도 됩니다. 이렇게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실행하고 탐구 결과 발표하는 이러한 탐구 문제 해결 과정 4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뭘 할 거냐? 봅시다. 실험 관찰 13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13쪽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자, 실험 관찰 13쪽을 보면 여러분이 새로운 탐구 문제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코로, 귀로, 피부로 관찰을 하고 어떤 과학 원리와 관련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합니다. 과제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거니까 그 시간 동안 조사를 합니다. 주변 생활용품 관찰하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실험 관찰에 정리하기. 1번이죠. 두 번째, 1번에서 나온 것 중에 직접 확인하고 싶은 과학의 원리나 개선하고 싶은 기능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그 텀블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텀블러, 뭐 보온병이라고 칩시다. 보온병은 단열재를 사용하여서 열의 이동을 줄여주었다. 그래서 따뜻하거나 차가운 물질을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하며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을 한 가지 관찰을 해서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 써보는 겁니다. 인터넷에 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보고 생활용품 관찰하고 과학적 원리를 찾아 쓰는 것까지 딱 해보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주는 예시. 그 다음으로 1에서 알아본 것 가운데, 그러면 1번에서 하나만 말고 여러 개 하면 되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근데 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하고요. 네. 그러면 1번에서 알아본 것 가운데 직접 확인하고 싶은 과학 원리나 개선하고 싶은 기능. 예를 들어서 보온병에서 단열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열의 이동을 줄여주는 원리가 있었죠. 그럼 이걸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배웠던 게 뭐예요? 뭐 패시브 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 뭐 열의 이동을 줄여서 전기를 덜 소모하는 집.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이용해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실험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뭐 직접 확인하고 싶은 과학 원리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싶은 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뭐 얼음을 녹지 않게 하는 보온병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거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할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적어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끝이 난 다음에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관찰에 잘 적어서요. 자, 그래서 2번에서 쓴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탐구 문제를 정해 보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을 아니면 가장 오랜 시간 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얼음을 녹지 않고 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의 탐구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 관찰 13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요.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생활용품들, 선생님은 보온병이라 썼지만 뭐 선풍기일 수도 있고 거울일 수도 있겠죠. 거울이 어떻게 내 얼굴을 반사하는지 그런 과학 원리를 찾아서 써보면 되고,
더 궁금한 거, 왜 얼굴은 반대로 보이는지,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는 왜 반대로 보이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짧은 10분,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남는 20분 동안은 여러분이 실험 관찰 13쪽에다가 내가 탐구하고 싶은 새로운 문제를 적는 게 필요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러면 끝으로 한번 교과서 21쪽 한번 봅시다. 교과서 21쪽.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여 스스로 탐구해 봅시다. 1. 주변 관찰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을 관찰하고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알게 된 과학 지식을 탐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재료를 이용한 모래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보온병의 원리는 무엇일까? 멀리 나는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을 보고 과학 원리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인터넷이나 TV 등에서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응용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스스로 탐구를 합니다. 탐구 문제를 정해서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실행해서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 관찰 지금 선생님이 13쪽을 다 해두라고 했죠.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급방에 천천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1단원의 내용은 끝이 났고요. 내일부터는 생물과 환경,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1단원 수업을 듣는 동안 고생이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